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틀리셨으면은 기출에 대한 유형 분석들이 아직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1번 틀렸으면 좀 반성해야 돼요. 아직도 글을 대충 읽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처음에 1번 풀었을 때 1, 2, 3, 4, 5번 다 동그라미 치고 당황했거든요. 근데 1번 다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글을 읽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1번에서 다시 보면 어때요? 읽기 기능에는 포함된다 라는 팩트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줄에서 읽기 기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만 확인했어도 1번에서 끊고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시간이 걸렸다면 혹은 틀렸다면 아직도 그 한 줄 읽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인상으로만 읽는다. 근데 그게 되게 치명적이에요. 나중에 디테일한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되게 치명적이니까 요번에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죠. 이 정도면은 네, 그냥 무난하게 등장했다. 이 기조는 거의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번에 포인트는 이게 나왔냐 안 나왔냐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나왔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없어질 확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약간 얘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서 이번에 또 6월달에 등장하는 거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수능에서도 이런 기조로 등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보죠. 오늘 할 지문이 이 지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세 지문 중에서 제일 할만한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만한 지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파트도 이 가나형 입문 파트들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길다 보니까 그리고 좀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얘를 후순위로 두시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조져지는 케이스가 경제 풀고 기술 풀고 이제 가나형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정답률을 보면 뭐가 더 낫는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1번부터 탑 10까지 10개의 그 정답률을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9문제가 비문학이에요. 그리고 그 9문제의 오답률들이 이제 뒤쪽 경제지문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적으로는 이쪽을 풀어냈었어야 된다 정도였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9번 문제 틀리신 분 많죠. 요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어휘가 좀 박살이 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좀 까다롭게 나온 편입니다. 심지어 이 믿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숭상하다라는 거랑 충분히 같이 겹쳐서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수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틀리셨으면 경각심은 가지세요. 우리 수능 특강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어휘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어휘들을 체크하는 버릇들을 들이시면 충분할 겁니다. 너무 막 지금 어휘 어떻게 해요? 수능장에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수능장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틀리면 그건 내가 한국인이 아닌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경각심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다들 같이 틀렸어. 그래서 너무 크게 고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술 지문이 등장을 했는데요.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되게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 이런 기술 지문들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어휘를 쓰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다 뿐이지 여태까지 나왔었던 기술 지문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예전에 CDS, DIS, OIS 구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키트 문제 그런 결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이투스 5월 풀었나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소재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BS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경제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이게 비문학이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요즘 어떤 추세를 보이냐면요. 이 수능 특강에서 여기서 개념을 줘요. 개념을 되게 친절하게 되게 설명을 많이 해놓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중차분법 같은 경우는 수특에 좀 실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이 개념을 되게 뭐 해놔요? 축약해놔요. 그러니까 요걸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되게 버거워요. 실제로 요 정보가 없이 이 글감만 보면 그 자리에서 정보를 뽑아내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좀 과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근데 이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낸다는 거 근데 명백해진 거예요. 너희 수능 특강에서 이 개념 봤지? 그럼 이 개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내가 좀 보여줄게. 좀 풀어봐라 이런 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 요거를 준비해야 되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여러분들 현실상 그렇게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수능 특강 다 풀지 않아도 되지만 뭐로는 좀 사용할 필요는 있다. 글감으로는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글감으로는. 그래서 심심할 때 좀 읽어요. 그리고 중요한 작품들은 나중에 다 모아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수능 완성 다 할 거야. 하지만 수능 특강은 이제 시간상 한계상 이제 중요한 작품들만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작년부터 이래요.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막상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좀 개념이 어렸을 뿐이지 대칭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어휘가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것도 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기조인데, 문학이 난이도 올랐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난이도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특히나 어떤 지문에서 그러냐면요. 첫 번째가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낯선 느낌? 정말 더 마이너한 느낌이 조금 더 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풀제가 되는 경향이 바뀌었다?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 소연송록 이제 저번 주에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너무 길어서 못한다고 했었었죠. 오히려 6월에 나와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었으면 이게 뭐야? 아주 전형적인 가정소설이에요. 우리 가정소설 어디서 배웠게? 우리가 그 거의 1시간 써서 설명을 드렸었던 사실 남정기의 구조와 거의 유사해. 이 남자 주인공 있고 부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궁 첩들 있고. 그래서 첩첩 간의 갈등이 가장 긍정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가 또 어떻게 돼요? 권성징악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뭘 던져진 것 뿐이야. 전기성을 던진 것 뿐이에요. 약 먹고 얼굴이 바뀌는 그 전기성을 던진 것 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독특한 부분인가? 아니지. 고전 소설의 아주 전형적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인지성, 사실 확인, 그리고 행위의 인과 이런 것들 갈등, 여태까지 나왔었던 지점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근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던 이유는 좀 그게 좀 까다로웠죠. 인물 관계도. 요게 조금 까다로웠는데 여기 시간 쓰는 거야 원래.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만 조금 알면은요 되게 잘 굴러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비문학 하나, 고전 소설 하나 좀 이야기를 할 거고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여기도 오전 시간은 틀리셨으면 좀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 뭐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자도사는 나갔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한 걸 가지고 이제 외부 지문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위쪽이 이제 황희의 사시가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느낌이 와야 돼요. 우리 어부사시가라든지 어부단가라는 작품을 배웠단 말이야. 그 결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 사시가 뭐예요? 사계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사계절에 사대부가 노래한다? 그럼 당연히 무슨 주제의식을 갖게 되겠습니까? 자연친화의 주제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유유자적한 안민납도한 무라일치하는. 근데 이제 이황 선생님이기 때문에 황희 정승이니까 청년 별백 이런 이미지까지도 이제 같이 갖고 가면 좋긴 하고. 그 아래에 그 시절 우리들이 살던 집 이쪽이 이제 수필 쪽이 나오죠. 수필 쪽.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되게 변주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수필은 화자가 뭐가 등장해야 돼요? 나가 등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로 변주하고 있어요? 그로 변주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필이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요. 결국 맨날 뭐 나오게? 긍정적인 부분이랑 부정적인 부분이랑 이렇게 나눠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읽었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를 긍정해요? 과거를 긍정해요. 과거에 이 여름에는 반팔 입고 겨울에는 긴팔을 입었다. 즉 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예전에 그 낡은 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싫어요? 아파트가 싫어요. 아파트가 철저히 부정적인 공간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것만 인지를 했었어도 답을 찍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 이거 부정인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투가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당겨보시죠. 요 꼴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고전 시에다가 이제 수필 하나 넣는 거. 이런 꼴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미스터강. 이것도 난이도를 되게 낮추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얘가 지금 얘가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뭘 내겠다.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지간하면 현대 소설에서 뭐야? 외부 지문의 할당량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걸 어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9월에는 아마 소설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수능에는 다시 소설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요번에 수능에도 소설이 외부 지문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유가 뭐냐면 배치를 해보자. 고전시가 있고 현대시 있지. 그리고 현대소설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고전시가는 뭐예요? 똑같아. 이거 그대로 나와. 한 작품. 한 작품이 연계 나오고요. 그리고 뭐랑 연결하는 거야? 비연계를 좀 가벼운 작품으로 넣어주는 거야. 이게 조금 무겁고 얘를 좀 가볍게 해서 얘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에 아까 전에 이제 수필 정도 하나 얹는 거. 그리고 이번에 현대시도 마찬가지였죠. 뭐 나왔어? 우리에게 보습대 일당이 있다면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 향하 나왔죠. 향하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연계 작품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비연계 하나 줄 거란 말이야. 벌써 50%야. 50%잖아. 그럼 봐봐.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비연계야. 여기 둘 중에 하나는. 근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요. 뭘 해야 돼? 해석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과하게 프레셔를 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해석 부분에서 충분히 난이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아까 왜 소현성록이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이냐고 하면 존나 긴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여기 부분을 줘도 되게 딴 소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고전소설은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연계를 채울 거고요. 현대소설이 좀 만만하지. 왜 그러냐면요. 얘의 주제의식 같은 것들도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마 비연계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전형적인 틀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월 모의고사 산책. 그죠? 그렇다고 선생님 그럼 현대소설 안 봐도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후송 배웠잖아요. 우리 후송 배우면서 뭐 배웠습니까? 그 당시 현실에서 소외받는 그런 인간상들을 이제 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미스터방 나왔지? 어디였어? 미스터방 나왔지만 이거 누구랑 연결할 수 있을까? 이거 논 이야기 같은 걸로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왜 부정적인 인물 등장하면 멍청하잖아. 그리고 그 당시 시대상도 비슷하고 그냥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31번 별 5개. 이거 수능에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소설할 때 엄청나게 강조 드릴 거예요. 뭐야 결국은? 소설이니까 뭐야 결국은? 허수. 그리고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초점하자. 이게 틀리셨으면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워 보이고 3점짜리지만 서술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점하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당시 이거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가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 이게 제한적 작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걸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서술자에서 조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 이것도 작품을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진짜 무난했다.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도 되게 무난하죠. 되게 진짜 이것만큼 무난할 수가 없어요. 긍정, 부정 나오고 뭐가 더 좋게 생각하느냐인데 근데 기영도의 전문가가 사실 좀 까다로운 시기는 해.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들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는 결국은 이 사람이 선호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충분히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할 말이 많다. 틀렸으면 할 말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화작이랑 문법 같은 경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되게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냥 무난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아주 여기서 욕을 처먹으니까 여기를 조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번 느끼셨죠? 뭐가 중요해?
이거 한 지문 더 푸는 놈이 승리자야. 이거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푸는 놈이 등급을 우리가 수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다 맞고 문학도 최대한 실수 줄이고 이런 결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그런 것들을 좀 시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풀면서 좀 느끼셨을 거예요.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풀라고 했었죠. 이제 문법, 화작 이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풀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원래 30분에서 40분이 남아야 여기를 이제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요번에 그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30분이 아니라 10분에서 20분이 남는 순간 여기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간과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확률적으로 그냥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왜? 오답률이 어디에 많아? 여기에 많아. 그럼 어차피 풀어봤자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 높은 것부터 풀고 틀릴 거 줄 건 주라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건데 내가 비문학 세 지문을 연달아 푸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한 지문 정도는 이쪽이나 이쪽에 배치를 하셔도 괜찮아요. 한 지문 정도는. 근데 이거의 맹점은 왜냐 이거 좋아. 왜냐면 10분 안에 하나 정도 풀고 보면 좀 마음의 심적이 안정이 되거든.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세 지문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개같이 읽었는데 하나도 안 풀려. 그럼 거기서부터 시험지가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확률 때문에 풀리는 것부터 먼저 풀라고 하는 거야. 풀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여기 시간 조절하는 건 괜찮거든요. 내가 모르겠어도 넘어가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현혹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개같이 읽었는데 안 풀려. 그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런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맞는지를 이제 7월, 8월을 하면서 조정을 해봐야 된다. 비문학부터 하나 푸는 게 좀 시간 컨트롤이 괜찮았어요. 근데 비문학 세 지문부터 먼저 풀고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마. 진짜 그러지 마 진짜로. 그런 거 있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 선생님 저는 쫄려야 잘 풀려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세 지문 때려버린 다음에 그 초조한 그 시간 속에서 문학을 찍겠다.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네, 확률적으로 뭐가 더 맞을 확률이 높다? 여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등급컷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점수 애초에 시작점이 몇 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비문학 하나 다 날려도 90점, 88점이에요. 비문학 하나 다 날려도. 그러니까 3개 남았는데 초조해하지 말라니까. 초조하지 말라니까. 그냥 2개 꼼꼼히 읽어. 이렇게 꼼꼼히 읽고 대충 읽어가지고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게 더 낫다니까요. 내가 20분 남아도 10분 10분 쓰고요. 괜히 3분 해가지고 다 조져지지 말고. 알겠죠? 전략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9월은 이거보다 좀 쉽게 나올 거고요. 수능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살짝 더 어렵게. 그런 기조를 그냥 어필하고 있어요. 이 6월이라는 시험지 자체가. 잘 냈습니다. 6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 3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선방을 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학은 점점 더 좋아질 거고요. 이런 저런이 해도. 그리고 이 유형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개월 토할 정도로 모의고사 돌리다 보면 지금보다는 이 시험지 컨트롤이 조금 더 좀 유연해지기는 할 겁니다. 이게 좀 총평, 이게 좀 이런 얘기고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이제 매주 첫 번째 시간에 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비문학으로 한번 가보죠. 비문학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비문학 프린트 꺼내보시면 되겠네요. 이거죠? 분석 1부랑 이번 주 비문학 과제물까지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다. 시간을 이렇게 보면 시간은 첫 번째 페이지 풀어보시면 되겠죠? 건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은 분석행위를 단행하며 사상통제를 기도했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우리 대칭 만들어져요. 인과 만들어지고요. 차이점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 줄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렇게 간학을 있잖아요. 요거 약간 맛을 봐야 돼요. 딱 맛을 봤는데 요런 느낌이잖아? 그럼 풀만해.
이렇게 동양 철학 느낌이잖아요. 동양 철학이나 사회 인문 요쪽이면 찍어 먹을 만해요. 오히려 길기 때문에 난이도를 쉽게 줘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약간 미쳤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뭐야? 철학. 이 철학이 무슨 철학이었어? 추상적인 철학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한 첫 번째 문단 읽었는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러면 야 시간 남은 풀겠다. 그죠? 근데 여기에 막 경제 플러스 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기술 플러스 막 경제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지인 거야.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러면 이건 나중에 푸는 거고. 요런 뉘앙스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해요. 왜? 이거는 요 얘기가 되게 명백하게 등장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문제 찍어 먹어 보니까 동양 철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상 철학이기 때문에 기억나요 그거? 동양과 서양을 바라보는 과학적 관점. 인과를 과학으로 보느냐, 추상과학으로 보느냐. 그래서 동양에서는 비가 안 내리면은 뭐야? 이 기후의 문제,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임금님의 덕이 없었다. 요 얘기 대칭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거의 결이 다 같다라는 거. 이게 중국과 한국의 본질적인 이제 차이였을 뿐이지. 들어가 볼까요? 전국시대 혼란을 종식한 진은 여기서 뭐 나왔어? 이미지 뭐야? 전국시대에서 진으로 넘어간 구조 잡았어야지. 왜?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분석행위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대. 얘는 뭘 했대? 분석행위를 했대. 이게 뭐에 지칭하는 거야? 사상 통제를 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는 사상 통제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은 이게 발전될까 차이일까를 생각하면서 돌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사상 통제가 어떻게 돼? 풀린다고요. 그러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만들어져. 느꼈어야지.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을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조금 더 확장되고 있죠. 얘 똑같은 말로써 권력자인 이사 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칭이 만들어져요. 속성이 이제 만들어지잖아. 대칭 이게 만들어지잖아. 우리 역사는 뭘 뿐이고요? 역사 지식은 허언일 뿐이고요. 자, 지식까지 잡아볼까요? 지식은 허언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학문은 뭐야? 법을 뭐로 만든다? 논란으로 만드는 것 뿐이다. 그래서 얘네들 다 뭐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누가?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어떻게 볼까? 이 사람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과 원은 제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뉘앙스도 여기서 뽑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뭔 뽑아야 돼? 역사 지식이나 학문을 이 사람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얘기가 요 얘기랑 같이 맞물려야 돼. 너 역사 공부해? 죽일 거야. 너 학문 공부해? 죽일 거야. 그게 바로 분석행위야. 책 다 모아서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그래서 여기 많이 순자 제발 대칭으로 시작하세요. 언제나 이런 과거, 현재, 미래 요 느낌, 틀 살리는 거 엄청 중요하고요.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주는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돼요. 자, 키워드 엄청 중요하거든요. 비판적 수용을 통해서 그 다음 키워드 엄청 중요해요. 통합 학문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벌써 느낌이 와야 돼. 통합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배척이라고. 얘는 통제인 거고 나 그거 안 먹어. 흥선병원군인 거고 얘는 뭐야? 하나가 되자. 받아들인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비판적 수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이상해. 나 그거 싫어. 이게 아니라 아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빠.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거를 발전시키고 나쁜 거는 버려보자.
이게 바로 뭐야? 비판적 사고인 거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긍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되게 긍정적인 수용이야. 긍정적인 수용을 통해서 통합 판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식어도 뭐가 들어요? 일시적 수식어 보이세요? 일시적. 일시적이라는 건 뭐야? 언젠가는 다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존나 세다가 이때 뭐야? 일시적으로 약해진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시 나오겠지. 괜히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제도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야.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되게 예쁘게 줬어. 되게. 여기 뭐게? 여기에 한. 그래서 뭘 한대? 하는 초기 과제는 진의 멸망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 만들어진 거야. 이 얘기 이꼴 힘을 숭상한다가 만들어진 거야. 배척하는, 지식하는 건 싫어하는, 그냥 뭐로? 법과 제도로 찍어 누르는 그 힘으로만 지배하던 것들을 뭐야?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게 처음 보는 구조야? 아니라고. 소재만 바뀐 것 뿐이야. 그래서 이 진이 뭘 했기 때문에 힘을 중시했기 때문에 숭상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정해야 된다. 자, 봐봐. 또 무슨 구조야? 프로블럼이야. 프로블럼 솔브 구조. 그러면 얘는 힘이면 얘는 뭘까를 생각해야 돼. 근데 벌써 힌트를 존나 많이 줬어. 아까 이 시제 뭐야? 통합이야.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여기와 연결돼서 이제 만들어져. 보이세요 지금? 차이점? 이거 차이점이죠? 그죠? 그다음 이거 뭐예요? 공통점 된다. 첫 번째 문단 읽었을 때 이게 안 됐으면 잘못 읽은 거야. 여기 힘 줘서 읽어야 돼. 첫 번째 문단 항상 말하잖아. 이 뼈대 잡고 넘어가는 거랑 안 잡고 넘어가는 거랑 글 읽는 게 달라져. 알겠죠? 10분 중에 많은 것들이 없다 쏟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는 누구였다? 육가였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똑같은 말로 누가 등장하는 거야? 육가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육가는 힘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런 거 싫어하겠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솔브 해결 방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 두 번째,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너무 중요해. 그리고 너무 당연해야 돼. 그리고 엄청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힌트를 준 거야. 여기 잡혔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겠어요? 비판적 수용과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여기도 등장을 할 거고, 자연스럽게 뭐야? 순자 이렇게만 적어도 끝이 나는 부분들인 거죠.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개책 요구에 한 나라를 처음 만드신 왕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서 신어를 저술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육가, 그 다음에 신어 다 똑같은 말이죠. 뭐 떠올려야 돼? 우리 심장 가지고 장난쳤던 지문들 있죠? 우리 동국기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똑같은 주어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는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 의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산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으로 지적하고. 그래서 봐봐, 여기서도 태도가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결국은 뭐야? 이 이유를 분석했지. 근데 지금 정보량이 좀 많지. 그래서 이렇게 묻고 넘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봐봐, 지금 열거했지. 열거했으면 이 열거는 뒤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거가 되는 거야. 그럼 뒤에 것들을 대칭하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찍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라는 거야. 찍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 근데 이게 호흡이 좀 딸리면 그냥 묶어서 여기 이유 적어놓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지. 하지만 조금 잡고 가볼게요. 첫 번째가 뭐래요? 첫 번째가 이 힘을 중시했다는 얘기랑 동일한 부분들인 거야. 첫 번째가 단명 원인을 형벌을 합니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법률 통치. 일반적으로 법으로 통치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지. 포인트는 뭐야? only지. 법률에만.
그럼 이 사람은 뭘 주장하겠어? 법률 말고 딴 것도.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군주의 너무 당연하죠? 군주의 교만과 사치. 왕이 너무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교만이나 사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인재등용. 꽝인 인재등용. 얘네들이 뭐해? 이유라. 이유, reason. 자, 그럼 뭐 해야 돼? 이거를 해결해줘. 그 다음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면서 똑같은 얘기죠. 다시 등장해. 진의 키워드는 뭐다? 사상을 통제했다. 폐해를 거론하며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해. 아까 해놨던 그게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식과 학문을 배척했지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 지식과 이 학문이 너무나 긍정적이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그는 그의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야. 직식에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거죠. 얘는 뭐가 되게 중요해? 역사 지식, 수많은 역사 지식 중에서도 역사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히스토리. 근데 왜 중요하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짬밥이 좀 되면요,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얘기가.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총괄한다라는 통물과 역사 변화 과정에서의 통찰로서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라는 통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키워드를 두 가지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뽑아내고 있죠. 하나가 통물, 그죠? 또 하나가 통변. 이렇게. 그리고 키워드는 잡고 가야 돼. 통물의 키워드는 뭐였을까? 모든 일을 뭐야? 포괄한다라는. 얘의 키워드는 포괄이에요. 포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본다라는 게 통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변의 변자는 변하는 거잖아. 상황에 맞춰서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라는. 뭐야? 고수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 뭐예요? 변화한다겠지. 변화한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다? 드러나는 것이 인이라고 파악한 거예요. 즉 이거랑 이거랑 합쳐져서 현실에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고? 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거예요. 그는 이것도 너무 중요했어요. 봐봐. 그러니까 이걸 느껴야 돼.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뭐하면서도 긍정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봐봐. 지금 대칭 신나게 했지. 얘는 힘, 얘는 인의. 힘 말고 다른 거, 지식 이런 거였잖아. 근데 대칭이 이렇게 만들어져. 뭐야? 힘을 중시한다라는 건 얘가 뭐가 돼요? 공통점이 돼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조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저 때는 어떻게 했다고. 얘는 그냥 힘, 얘는 은의.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근데 이제는 여기가 포인트가 뭐야? 힘만이라는 거지. 얘는 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힘 싫어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뭐 했다? 인정했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교집합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 공통점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시대에서는. 그래서 힘에 의한 이걸 가지고 뭘 해? 권력 창출은 엄청나게 좋아했다라는 거. 이거에서 권력 창출은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처음 만들 때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창출이라는 건 뭐야? make.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힘으로 부셔야 돼. 근데 만들고 나서 얘네들 다스릴 때는 힘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야, 근데 이게 아주 놀랍게도 이기론이랑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이 변증법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힘. 이거 뭐야? 부드러움. 합쳐서 더 나은 나라. 사고가 완전히 똑같아. 강 자체. 그 다음에 그래서 권력과 유지는 왕도 정치를 제한하며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여. 그래서 유교에다가 플러스 현실 정치를 합치기 시작했다. 그럼 느낌 와야 돼. 여기는 뭐만 했어? 여기는 현실 정치만 하는 거야. 법과 제도로. 근데 여기는 이제 뭘 힘 말고 유교라는 애를 집어넣기 시작해. 차이점이죠. only 얼쑤 보셔야 돼. only 얼쑤. 요 느낌 잡았으면은 쉬웠을 텐데 그걸 못 잡아서 이렇게 세 번째. 왜 짧아졌지? 세 번째. 임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 제발 전제 조건 나오는 순간 얘는 문제로 변해. 전제 조건이 나오는 순간 뭐가 포인트예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가 전제 조건이야. 그럼 문제 어떻게 내면 돼? 벗어난다. 벗어나는 것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네? 이러면서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요거의 전제 조건이라면 자 뭐 한다? 수용하고 우리 앞에서 나왔었던 비판적 수용하고 뭐 한다? 통합한다고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다 이 얘기가 통합니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은데 예와 질서 그리고 교화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요 얘기가 정보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유교의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 성선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뭐야 항상 깨끗하게 태어난단 말이야. 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교화를 해야 돼. 뭘 통해서? 학문과 수양을 통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임금님도 개같이 공부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야. 신하도 개같이 공부하고 청렴해야 돼. 그러면 우리 백성들도 뭐 할 거야?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유교 가치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나 당연한 얘기인 거야. 당연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대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도가와 이 법가를 끌어들였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왜? 육아가 메인이거든. 얘가. 그래서 여기에 무의가 여기에 권세가 만들어지죠. 그에게 무의는 형벌을 가볍게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형벌을 내리고요. 그래서 군주의 수양을 올리고요. 구조됐죠. 그리고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여기 통치. 그 다음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원래 봐봐 마지막 줄도 되게 중요해.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되는 것이었다. 도가가 법가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뭐예요? 얘 원래 도가 군주의 수양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수양을 요구하지. 군주의 수양은 오히려 유교 쪽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유교랑 섞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초에 법가도 이거 아니야.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근데 여기서 이거 땡겨오시면 정말 글을 잘 읽는 거거든요. 여기 봐봐. 프라블럼이지. 그래서 뭐야? 해결해줬어. 뭘 통해서? 도가를 통해서. 자, 문제 개같이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법가를 통해서 형별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렵게 나오면. 근데 그거는 요 대칭 구조를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이전에 쓰는 부분들이라고. 이게 뭉탱이잖아. 개같이 나와야 돼. 개같이. 그 다음에 그리고 법률 통치 여기 있죠? 법률 통치. 그 다음에 여기 교만사치 이렇게 보이시나요? 법률 통치만 안 되니까 뭘 하고요? 유교랑 도가 법가도 집어넣는 거고요.
교만삭 치니까 뭐예요? 군주의 수양을 중요시하게 된 거고요. 인재등용을 잘 못하니까 법가를 통해서 현명한 신을 임명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수능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있으면 틀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해야 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게 뭐야? 프로블럼이죠. 너무 침범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군주의 정치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실현을 강조한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상은 한무제 이후 유교 독전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사고가 그 나라의 메인 주제가 되면요 원래 망해요. 망하는데 얘가 존나 오래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흡수를 잘해요. 다른 학문이나 다른 사상들은요 우리 거 아니면 안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수 있지. 이것만 지켜주면 니들 다 할 거야.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갔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읽으셨나요?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나는 훨씬 더 좀 가볍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훨씬 더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쉬운데?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잘 기억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 자, 이걸로 봅시다. 이제 1페이지 보고 있어요. 1페이지. 비문학 1페이지. 그래서 다 끝났어. 자, 나로 한번 가볼까? 나 여기만 좀 지울게요. 여기 1번 정도만 불러 지울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올드, 프레젠트, 퓨처야. 요 뼈대 뽑으면 내는 거. 정반합의 사고와 완전히 동일하거든. 그거를 수능에서 냈으니. 나도 읽어보자. 그리고 나 조선 초기에 어디 갔어? 자, 조선 초기에 관련된 고려 관련 역사서의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벌써 느낌이 와야죠. 얘는 뭐예요? 고려와 조선의 관계고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는 고려가 왜 망했는지 조사가 왜 만들어져야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거지. 앞이랑 똑같잖아. 대칭은 뭐야? 얘는 중국, 얘는 우리나라. 야, 이것만 알아도 첫 번째 문제는 풀었겠다. 그다음에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두 번째,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친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고려에 관한 역사저가 봐봐. 느낌 봐봐. 편찬되었지만 그래서 이 느낌 아니에요. 벌써 태조가 만들어. 태조 때문에 만들어진 뭐가 있었어? 역사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 수식어가 뭐가 붙어? 뭐가 붙어요? 만이 묻는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는 거야. 왕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뭐가 있다? 편집자의 주관이 있었다. 이거 빼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애들은 요거를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고 명을 내렸다. 그럼 이게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뭐가 되는 거야? 2번 역사서가 되면서 대칭을 만드는 거지. 자, 봐봐. 얘와 얘의 본질적 차이가 뭐예요? 주관, 객관이에요. 이거 가지고 문제 낼게 안 낼게? 된다니까. 대칭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자라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라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대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 때에 이르러 고려사의 편찬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역사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칭도 만들어지죠. 뭐야? 고려를 그대로 쓰자. 아니다. 조선식으로 바꿔서 쓰자. 요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지금 이 구조가. 그럼 생각해야지. 얘는 어떻게 썼을까? 그대로 썼을까?
바꿔서 썼을까?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벌써 느낌이 와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누가 튀어나와요? 우리 그 유명하신 세종대왕님 튀어나와요. 근데 세종대왕님과 세종대왕님보다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그 역사 연구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뭐랑 연결이 돼? 역사 연구랑 연결. 왜 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전글에서 뭐와 뭐를 대칭했어? 역사와 정치는 다른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정치만 하면 좆되니까 역사를 지식을 갖다 써야 된다. 근데 이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벌써 알고 계셨던 거지. 정말 우리 희대의 천재님. 자, 그래서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의 현실을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게 뭐예요? 교집합인 거야. 대칭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이 경서, 이 유교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경서, 얘가 이제 학문의 근본이고요. 역사서, 우리 히스토리,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로 구현합니다. 얘가 뭐야? 현실 구현으로 대칭을 만든다는 거지. 자, 그럼 공부는 뭐로 해야 돼? 경서로 해야 돼. 적용은 어디서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역사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게 추상 구체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야.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야, 결국은. 대칭. 그래서 지편적 학자들과 함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 개 합쳐서 뭐를 해요? 이 사람은 경연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거를 뭐로 읽으시면 정말 좋을까? 가랑 자꾸 연결을 해야 되잖아. 뭐랑 연결하는 게 정말 좋아요? 얘를 통합이라고 읽으면 좋은 거야. 지네라가 조져진 이유가 뭐냐고. 뭐만 했기 때문에, 법만 했기 때문에 조져진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합쳤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천을 명하였고, 그래서 치평요람이라는 개념, 여기 갈게요. 지편선 학자들은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전통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차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제를 따르지 않았다. 이거 했니 안 했니? 나대이 법비 구조 나온 적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나누고 여기 주자학 중국의 학문의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는 동의해. 우리 근본 나라와 부근본 나라, 정통 나라와 비정통, 요 나라라는 건 동의했단 말이야. 하지만 뭐 한 거야? 비동의한 건 뭐냐는 거지. 비동의한 거는 편찬 형식 측면.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자, 문제 내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 이거 동의? 이거 비동의 나오면은 그냥 아주 좋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이거 3초 만에 풀어야 돼. 그 지문.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법비 구조 주제 몇 번을 얘기했어. 시간이 부족해도 잡아야 돼. 이런 부분.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라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이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 이게 인과예요. 이 국가의 운명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을까? 임금님의 덕이 부덕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신의 뜻입니다 이랬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제시하고 있어? 국가의 운명이다 뭐가? 이 정치의 여부에 따라서 얘가 바뀐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 역사서와는 다르게 국가 간의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랑 겹친대요? 이거 하기 위해서 기존 역사서와 다르게 지금 역사서, 이거 뭐야? 요거 있는 이 치평요람은
차이점을 만듭니다. 여기도 충분히 다뤄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라는 목적 이외에, 얼쏘겠죠? 이거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인 거야.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도 만든다? 새 토대를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은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이었다.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 부분에 국조 부분이 요 토대적인 부분들이 좀 세게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고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한, 이것도 뭐예요? 아까 전에 썼던 요 계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얘는 뭘 통해서 사고를 했기 때문에, 불교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하자? 유교를 가지고 하자. 요 구조가 잡혔었어요. 봐봐, 이것도 전부일까? 이게 상식선이거든요. 여러분들 태조왕건 보시잖아요. 그리고 육룡이 나르샤 보시잖아요. 이게 다 나와요. 그 고려 후기 때 백성들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고려 후기 때 이 귀족들이 인간 젖을 먹은 돼지가 인간 젖을 먹고 자라면 살이 야들야들한 거야. 그래서 애 굶어 죽는데 애들 잡아다가 돼지한테 젖 먹이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야 씨발 고려 탈이 없다. 우리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유교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뭘 기반으로 정치가 운영됐던 나라예요? 불교, 종교를 가지고 운영됐던 나라란 말이에요. 사실 나는 이게 상식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지. 근데 하지만 정보는 줬으니까 불교였고 유교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 어천가의 편천을 지시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다? 용비 어천. 얘는 뭐가 메인이야? 정당성. 왜?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내용 보면 중국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 중국이 저렇게 거대한 나라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약간 이런 결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와 연결하면 참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이랑 연결하면 좋아요. 나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고려의 멸망의 필연성을 뭐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국조 부분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은 뭘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봐봐, 위쪽의 정보의 대칭을 아래쪽까지 끌고 내올 수 있으면 정말 잘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부서지면 안 된다. 오케이? 자,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4번.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형이 살짝 바뀌었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의 이제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읽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어차피 문제는 똑같아요. 1번. 가는 한에서 맞지? 나는 조선에서 맞지?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신어. 여기서는 치평요람.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야? 도대체 이게 1번에서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와 나의 대칭은 시대적인 거고 결국은 그 전의 상황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말고는 사실 찍을 얘기가 없어요. 자, 2번에 피지배 계층과 지배 계층. 봐봐, 우리는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야?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요게 나왔으면 우리는 대칭을 뭘 만들었어야 돼? 계층, 피지배 계층 나눠서 써야 되는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당연히 제끼는 거고. 3번.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개소리잖아. 그죠? 3번. 4번. 학문의 성격의, 나는 실용의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아니, 둘 다 정치에 대한, 둘 다 실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정치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죠? 5번. 가의 국가주도, 나는 개인주도예요. 말이 안 되죠. 조선이 왕이 만들려고 했잖아요.
왕이 개인이야? 아니야. 그래서 벌써 1번에서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볼까요? 5번. 얘가 살짝 변한 지점이라고 좀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가나가 좀 찢어져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 나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묶어서 봐라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OX 하면 돼요. 나 읽고 나에 해당하는 부분만 OX 했었으면 됐어. 센스가 있으셨으면. 1번. 진의 권력자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첫 번째 문장에서 끝난 이야기죠. 이거 싫어. 2번.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너무 좋은 문제예요. 과거의 순자의 영향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교집합 공통점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헷갈리면 안 됐어. 2번 동그라미 괜찮은 얘기죠. 3번. 치평요람은 자치 통합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전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게 진짜 클래식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친 이유는 뻔하지. 왜? 왜였어? 왜였지? 여기인가? 여기죠. 이 지평요람이 뭐도 나왔고요. 이 전통 비정통이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편찬 형식이라는 키워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읽으면 어때 보여?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인상으로 보면.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나레이 법비 구조가 중요하다고. 얘는 동의했지만 뭐는? 편찬 형식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거 그냥 묶어서 보여주고 있잖아. 3번 찍고 안 봐도 돼. 이거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알겠죠? 나레이 법비 구조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야. 얘는 맞췄어야 된다. 4번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모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고려의 프로블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용비어천과 마지막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줄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기역과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기역은 통물, 호가라는 거, 니은은 통변, 유지하다가 상황이 바꾸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인이는 그게 정치에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기역은 역사 속에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의 개별적인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뭐가 되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지? 하지만 우리는 뭐가 키워드야? 통합이란 거야. 그럼 이 통합이랑 빗대어서 봤을 때 개별을 중시한 걸까? 같이 모이는 거를 중심했을까? 전체를 중시했을까? 개인을 중시했을까? 요걸로 불렀을 때는 개별적은 조금 거시기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번 가볼게요. 니은은 도가나 법가의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벌써 조져졌지. 아까 전에 이 전제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얘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유교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른 거 던져주면 돼요? 안 돼요? 네. 3번.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회를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를 가지고 뭐 하라고? 정치를 하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를 결과론으로 얘기했으니까 벌써 좀 어색하다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4번 볼까요? 디귿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됐었어요? 전제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번 찍어야 돼요. 5번. 기역과 니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뒤쪽이 잘못됐죠. 인정하기는 하지만 뭐야? 이렇게 더 해야 된다라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어디가 등장했다? 여기가 등장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등장한 거죠. 정말 까다롭게 등장을 했죠. 7번. 이거 아마 4번 찍어가도 다 틀렸을 거거든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면은 좀 아쉽긴 해. 그냥 뭐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머지는 용납할 수 없다. 기억. 옛 국가는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개 맞네. 니은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을 잘못된 것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 것이 있다. 이거 뭐예요? 아까 전에 봤잖아. 뭐의 인지야? 잘못된 거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꾸 이상한 걸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조져졌지. 디귿 볼까요? 심지어 공통점이란 말이야. 봐봐. 옛 국가에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특히나 새 국가 유교 여기까지는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틀린 부분이 뭐냐면 사상적 공백. 가는 맞아요. 가는 맨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 통합이라는 지식성들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순자 아저씨가. 근데 진나라한테 조져버렸지. 이때는 있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것뿐이었던 거지. 근데 다시 이제 한 나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사상적 공백을 채웠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고려는 어땠어? 뭐가 있었어요? 불교가 있었단 말이야. 불교를 유교로 바꿨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유교로 갔다라는 건 맞는 거야. 가는 맞는데 나는 틀렸었던 거지. 왜? 공백은 아니었다. 근데 내가 화나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거를 캐치했으면 맞게 해줘야지. 이거를 캐치했으면 인간적으로 맞게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추론형에다가 적용 문제잖아요. 그러면 주제 의식을 파악했으면 맞게 해줬어야지. 이미 충분히 그거면 충분했어. 근데 여기다 뭐까지 껴주는 거예요? 디테일까지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짜증나는 상태인 거지. 얘가 여기 조져져서 얘가 긍정되었다. 프로블럼을 해소하였다만 보면 좋은데 왜 굳이 이 불교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근데 공백이라는 걸 한번 꽈는 거야.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디귿은 할 수 있어. 순장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어. 실제로 저 한 줄 때문이라니까. 저 불교적이라는 게 한 줄 때문이야.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었어야 돼. 고려는 불교로 가르쳤다. 느낌이 있었으면 당연한 얘기였지만 아니었으면 좀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좀 짜증난다 정도지. 근데 문제는 잘 냈다. 이 구조는 이제 캐치해. 8번까지만 볼게요. 기억.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유를 바로잡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다.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잡아야 돼. 그러니까 뭐를 하면 안 돼?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니까 그거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진위를 자세히. 즉 이후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진위. 진짜와 가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볼게요.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그럼 생각해야 돼. 다른 것 집어넣지 마. 생각해야 돼. 고려를 조선식으로 바꾸자라고 한 거는 성패를 얘기하는 걸까? 진위를 얘기하는 걸까로 연결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런 데서는. 그죠? 그랬을 때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겠군. 아까 대칭 만들었었죠? 고려를 그대로 할 것인가? 조선으로 바꿔서 얘기했을까? 바로 뭐야 이거? 승리자의 역사야. 승패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있는 그대로, 즉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진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야? 이렇게 풀어서 적용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문제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 지금 이 기억이라는 이 발화가 이쪽이니 이쪽이니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밖에 안 나온다니까. 뭐 중도가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정보들은 이 두 가지잖아.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맞는 얘기들이라서.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숭상이 높여 소중히 여기다로 쓰였어요. 이게 숭상이 믿다도 있어. 근데 문제가 난 이것도 좀 짜증나. 이게 숭상하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믿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맥락에서는 그 신처럼 믿는 게 아니야. 아, 법이면 최고다. 법이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어. 이게 아니라 그 법이 이 세상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괜찮은 거구나.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의 느낌인 거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이제 못 찍고 끼어들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서 했었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경각심을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끊었다가 소설까지는 좀 보시고.